여기서부터 차분히 할게요. 1번은 지수법칙보다 사실은 더 쉬운 건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 가지 풀이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원래 풀듯이 양변에 A의 2분의 1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 2분의 5A의 2분의 1승 더하기 1은요.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줘가지고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럼 A의 2분의 1승이 2 또는 2분의 1이 나오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A의 2분의 1승이 2고요. 제곱해서 A는 4가 되죠. 그래서 4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사실 이런 문제 많이 보다 보면은 어떤 A가 있어요. 그 A랑 A 역수를 더해서 2분의 5가 나오거나 뭐 3분의 10이 나오거나 하면 바로 그게 2나 3이나 이런 게 되는 걸 알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A가 A 2분의 1승 2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A 2분의 1승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풀었고요. 다음 그래서 4분의 1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보면요, 얘도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요. 일단 내가 만약에 풀었을 때는 아니다,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푼다면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로 갈긴 갈 건데 그 후에 더하고 빼지는 게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렇게 되구나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사실 1로 가는 건 알겠는데 1에서 사실 조금만 더 0을 더 빼는 거구나, 약간 1의 좌극한으로 가겠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정말 실수하기 쉬우니까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갈 대로 바꾸고 관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1 4k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죠. 왜?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서로 다시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양수로 예쁘게 나타낸 겁니다. k 앞에. 얘는요, 얘도 왼쪽이랑 똑같이 쓰면은 k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4로 가긴 4로 갈 건데 그 후에 그 쓸데없는 조무래기들이 어디로 갈까 그거를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1의 자극한이고 두 번째는 4의 우극한이구나.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냥 2랑 3 딱딱 찍어가지고 다 뭐라고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관찰해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는 1로 갈 거고 두 번째는 4로 갈 건데 얘는 1분의 1에서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작아지죠. 그래서 1보다 살짝 작아지구나. 얘는 4로 가긴 4로 갈 건데 네,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바꿔서 관찰하면요, 4로 가긴 4로 갈 건데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구나, 그쵸? 그러면은 살짝 전체가 더 커지니까 4의 우극한으로 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맞추신 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AN이 마이너스 5N 더하기 405로 바로 줬죠. 등차 수열이고 첫 장이랑 공차를 줬으니까. 그래서 얘를 풀면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시키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항 두 개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전부 다 10이 되겠죠. 그럼 10으로 묶어주면은 10분의 1에다가 서로 다 지워지는 걸 없애주면은 루트 A1과 마지막에 루트 A의 61만 남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10분의 1에 A1은 루트 400이고요. 루트 안에 A1, 그 다음에 루트 61은 저기 61을 넣으면 100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10분의 1에다가
20 빼기 10이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여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8번도 쉬우니까 바로 9번으로 갈게요. 8번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니까 미분한 함수, 즉 도함수가 2차 함수 나오고요. 그 2차 함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죠. 너무 쉽게 나오니까 9번 갈게요. 9번 보시면 극한값 얘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하나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는 어디로 간다 상수까지 줬으면 정보를 2개 준 겁니다. 자, 얘는 정보 하나를 줬어요. 얘가 존재한다는 건 뭘까? 극한이면 항상 여기 넣어보라 했죠. 1을 넣어보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존재하려면요 분자도 0으로 가야 0분의 0꼴이라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분자에 1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G1은 2분할을 알 수 있죠. G1 빼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G1이 2다. 그 정보 가지고 얘를 풀 수 있다 라고 준 거죠.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1로 갈 때 F랑 G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F랑 G 둘 중에 하나로 내가 몰아서 나타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정보가 지금 F에 관한 건 없고 G1이 2란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를 G를 F로 나타내는 것보다 F를 G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래야 G1은 2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fx만 남기고 fx를 어쩌고 저쩌고 gx로 표현하고자 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x-1로 예쁘게 묶이고 gx 빼기 1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 fx에 대입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는 x-1과 x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고요. 위에 fx 대신에 x-1에다가 gx-1을 넣고 그 다음에 옆에 gx를 써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관찰할게요. x-1은 서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g1이 2로 가니까 그냥 수렴하는 거죠. 상수가 상수 나오고 상수 나오니까. 따라서 x1 넣으면 분모는 2. 분자는 2 빼기 1 곱하기 2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지금 이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10과 1이 나오도록 하는 순서상 AB를 구해보라. 그거죠.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만약에 x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더하기 2분의 파이든 3분의 파이든. 그러면 그걸 각변화시켜서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얘 안에가 똑같죠. 그럼 이 바깥게 다를 건데 그때 반드시 하나는 제곱을 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겠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느냐? 아니죠. 얘를 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루트가 나오니까. 따라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x 제곱 더하기 a 사인 x 더하기 b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x 더하기 a의 사인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바뀌죠. 즉 2차 함수꼴로 바뀝니다. 사인 얘를 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얘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인 x 범위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움직이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한다 치면은 t에 대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근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지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쁘게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얘가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5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참수에서 sin x에 대한 이 참수에서 대칭축이 2분의 1이다. 그쵸?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돼요? 만약에 a가 양수면요, 이 친구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인 이케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쵸? 근데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 존재할까요?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겠죠. sin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여기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10이고 얘가 1이 되도록 한 a, b 순서상을 구해라 이건데, 보나 마나 지금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은 여기가 0일 때니까 4분의 5a 더하기 b가 10인 거고요.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전체가 4분의 9가 되죠.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a 더하기 4분의 5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요, 4분의 9a가 9다. 따라서 a가 4가 나오죠. 그러면 아무데나 대입하면 b는 5가 나오죠. 여기 대입하면요. 그죠? 즉 a가 양수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4고 b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두 번째로 a가 음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랑 2분의 1일 때겠죠. 자, sin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갖고요,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10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sin x 2분의 1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색으로 쓸게요. 4분의 5a 더하기 b가 1이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번엔 10이 되죠. 그럼 이번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위에서 밑에 뺄게요. 마찬가지로 4분의 9a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에 대입하면 b는 6이 나오네요. 이해했죠? a가 음수일 때는 a가 마이너스 4고 b가 6이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는 이 모든 순서상 a, b가 구했는데 a, b의 최대값은요, 4 곱하기 5, 20이겠죠?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음수죠. 그래서 답은 2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죠? 얘도 웬만하면 거의 다 두 가지 풀이가 있네요. 이게 요즘에 고2 학생이 물어봐요. 수투를 이제 새로 진도를 나가면 수원이 어렵냐 수투가 어렵냐 막 학교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수투 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막 미적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걔는 이제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뭐가 더 어려워요? 애들이 수투 쉽다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너는 엄청 아직까지 기본 개념 수투 쉬운 문제만 봐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럼 수투 어려운 문제 막 보여줘요. 그럼 자기가 막 극한 연속 처음 배우면 막 재밌고 자기가 잘한대 쉽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이거 딱 풀어봐. 하면 이제 걔가 이제 어렵네요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수투가 더 어렵다 생각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수원은 내가 항상 풀면 풀이가 한 2개, 3개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수투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나는 항상 이 수학 문제가 약간 퍼즐 게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이제 조건 개수랑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개수랑 항상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수투 엄청 어려운 거는 진짜 조건 하나라도 안 쓰면 못 풀게 돼요. 심지어 최고 차항이나 또는 뭐 부등호 그것까지 또는 자연수 조건까지 그거라도 안 쓰면 무조건 답이 결정 안 되게끔. 그래서 수투가 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죠. 이거 보면요. 얘가 지금 1이고 여기가 A입니다. 여기는 FA죠. 근데 요 점과 1,F1과 A, FA 사이의 거리를 줬죠. 특이하게 요 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1을 물어봤죠. 미분계수를 처음 배울 때 저는 항상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얘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다. 그죠? H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럼 얘를 봅시다. 1을 기준으로 어떤 A가 있으면은 요 사이 거리가 A 제곱 더하기 1만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점점 가까이 붙일 겁니다. 그럼 얘도 이 A도 점점 이렇게 오겠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A가 거의 1에 근접했을 때 이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F'1이 나올 건데 그렇게 이해도 좋고요. 네. 아니면 네. 대수적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쵸?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죠? 결국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 얘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 A랑 1이 있고 FA랑 F1이 있다. 그쵸? 그럼 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A 빼기 1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여기 A 빼기 1이죠. FA 빼기 F1은 말 그대로 진짜 FA 빼기 F1인데 얘를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 거리를 줬으니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FA 빼기 F1이라는 길이는 자 요거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이랑 똑같죠?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4제곱 그리고 빼기 3A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a-1을 포함하는 어떤 거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쵸? 1 넣었을 때 a 0이니까. 그러면 얘를 a-1로 끄집어내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 옆에 쓸게요. 이런 거 편하게 풀려면요. 이렇게 전체를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a로 묶이고 a 세제곱 빼기 3a 더하기 2 a-1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a-1로 인수가 나오겠죠. 얘는 a제곱 더하기 a 빼기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얘는 근데 다시 또 나오죠. 2랑 1 해서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러면은 a-1의 제곱이 서로 없어진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갑니까? 전체 제곱은 a에 a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루트 씌우면 얘는 그냥 루트 a에 a 더하기 2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에 1 넣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얘는 그냥 1 곱하기 3이니까 3으로 가죠. 따라서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아니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얘는 제가 푼 방법인데 자, (1,FA랑) (a,FA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거죠. 근데 얘가 a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아까랑 똑같습니다. a-1의 제곱을 서로 나눠줘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돼요. 또는 계산하고 루트 씌워도 되고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 그걸 구해라 이거네요. 로그의 m의 n은 유리수 그 다음에 m, n, 156 중비수열 얘를 만족하는 mn 구합시다. 첫 번째로 여기서도 제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거듭 꺾고 문제, 기출문제 중에 많은 거를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좀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푸냐?
유리수잖아요. 그죠? 유리수인데, 그러니까 유리수면 다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유리수 K1이라고 생각할 게 알겠죠? K1입니다. 내가 왜 그냥 K1 유리수 쓰냐, 뭐 P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변수 최대한 그냥 줄이고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K1이라고 유리수, 내가 여기 써놓으면 된다. 그죠? K1 유리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겠죠? M에 얘가 성립한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등비 수열이니까 N제곱은 256의 M이다.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죠? 256은 2의 8승이죠. 2의 8승 곱하기 M이구나. 요렇게 쓸 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 이건데 원래 이거잖아요. 내가 n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m의 유리수승을 했을 때 n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유리수 서로 이제 역수를 곱해가지고 n의 유리수를 곱했을 때 m이 나오는 유리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m이란 친구는 어떤 a의 k2, 여기서 k2는 유리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P분의 Q 했으면 얘는 그냥 Q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이제 K1 유리수, K2 유리수 이런 식으로 해요. 적분했을 때 우리 적분상수 C1, C2 하듯이 그냥 유리수 K1, K2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N의 K2승이죠. 즉 N의 어떤 유리수 꼴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N제곱이라는 친구는 2의 8승에다가 그죠? N의 K2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양변에 n의 K2승을 나누면요, n의 2 빼기 K2라는 친구는 2의 8승이 나온다. 그쵸?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렇네. 잠시만요. 그래서 M의 K는 256. 내가 여기서는 반대로 했네. M이랑 N 숫자를 바꿨었구나, 여기서는. 네, 상관없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N이란 친구는 2에 잠시만요. N이란 친구가 2에 2-K2 분의 8승 이런 꼴이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유리수는 어쨌든 다 이미 유리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에서 유리수를 빼면 얘도 유리수죠. 그죠? 얘는 내가 K3로 할 수 있어. 얘가 K3라면요, K3분의 8이죠. 유리수 역수분의 8 곱해도 다시 유리수잖아요. 얘는 어떤 유리수 K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얘를 내가 이제 K3라고 하면은 얘는 K3죠. 그럼 얘를 다시 K4라고 하죠. 얘는 그럼 K4 이런 식으로 되죠. K1, K2, K3, K4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이해했어요? 유리수의 연산은 그냥 계속 유리수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N이라는 친구가 2의 유리수 승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2의 유리수 승꼴이구나. 따라서
n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2, 4, 8, 16, 32, 64, 128, 땡땡땡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은 가능한 게 지금 후보가 3개밖에 없네요.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되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m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죠. n이 만약에 16이면 어디 대입할 수 있을까요? n 제곱은 256m이다 라고 대입할 수 있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n이 만약에 16이에요. 그럼 2의 4승이라고 쳐봐.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얘는 2의 8승은 2의 8승 곱하기 m이니까 여기서 m은 1이 되겠죠. 말이 안 되죠. 괜찮죠? 그럼 이번에 2의 5승이에요. 자, n이 32야. 그러면은 얘가 2의 5승의 제곱이니까 2의 10승은 2의 8승 곱하기 m이죠. m이 4가 되죠. 얘도 10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n이 이게 6승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6승에 제곱하면 2의 12승이 2의 8승 곱하기 m인데 그러면 m은 2의 4승이죠. 16이죠. 가능하네. 왜냐하면 둘 다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n이 64, m이 16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64랑 16 더해서 답이 80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유리수 조건 있을 때 그냥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나 유리수 빼기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나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어차피 다 싹 유리수니까 너무 어렵게 계속 변수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K1, K2, K3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답이 80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함수 보면요, 얘가 어떤 함수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얘는 지금 맥시멈 함수입니다. 즉 그러니까 최대 함수예요. 한글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는요, 보세요. hx를 꼴을 보면은 얘가 만약에 f가 g보다 더 크면요, 얘는 f 빼기 g로 나와서 g는 없어지고 2f 나누기 2라서 f가 나오죠. 즉 f가 크면 f가 나오고요, g가 크면 얘가 반대로 나오죠. g 빼기 f. f가 없어지고 2g 나누기 2니까 g로 나오죠. 제 이게 어떤 함수예요? f가 크면 f고요, g가 크면 g인 거. f랑 g 중에 더 큰 놈을 내가 hx로 하겠다.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런 친구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y축, x축으로 및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렇구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클 때 큰 놈을 선택하니까 같을 때 기준으로 언제 바뀌는지 알아야겠죠. 언제 f가 언제 g인지 알아봅시다. hx 빼기 gx를 해봐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랑 5로. 그쵸? 그러면 2랑 5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g가 더 크고
바깥에서는 F가 더 크구나. 그럼 H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H랑 G를 아예 그냥 함수로 줬죠. 이게 13번이잖아요. 막 H, G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함수로 줬으니까 저기 대입해서 구하기만 합시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는 그냥 X. 이렇게 줬죠. 보면은 이제 X축과 Y축 및 직선 X는 4니까 여기서 Y축은 X는 0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X는 0 그리고 4까지 그 다음에 함수로 둘러싸인 건데 이 왼쪽에서는 HX죠. 그러면 왼쪽에서 0보다 밑에 있으면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야 되잖아요. 0보다 밑으로 가는 애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주고 싶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넓이 구할 때 얘 넓이랑 오른쪽 넓이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마냥 무조건 하지 말고. 그러면 요거까지 체크해 줍시다. 우리는 자, 얘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판별식 써도 좋지만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1이구나. 즉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네. 크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띄워져 있겠죠. 그죠? 그럼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 음수 부분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적분 바로 하면 되죠. 되게 쉬운 문제네. 그럼 요 넓이를 구합시다. 0부터 4까지 hx dx 하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dx 더하기 2부터 4까지 x dx 간단하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50 딱 나옵니다. 네, 13번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4번 볼게요. (14번부터) 살짝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죠. 자, 14번 하기 전에 뭐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조금 질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문제를 보자마자 각 B, A, C의 이등분선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바로 머릿속에 이걸 분명히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A, B면요 여기는 AK, BK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바로 나온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만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뭐 고2 6월 모의고사 때 뭐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순하게 물어볼 때 쉬운 문제로 나오고 보통 이제 원에 내접하도록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성질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면서 또 여기 원주각의 크기가 같게 나오죠.
그러면 호 AB랑 호 BC가 같고요. 당연히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현이겠죠. 현 AB와 현 BC도 같다. 이렇게 쓰이겠죠. 여기서 그럼 얻어갈 것까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보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죠? 그러면요. 요 각의 크기나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반대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요 각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이 너무나 멋있어. 왜? 여기 변이 똑같죠. 각의 크기가. 그죠? 그럼 여기 코사인 법칙 쓸 때 여기 두 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이거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될 텐데 이거 같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법칙 써도 되네? 근데 심지어 이거 대 이거네. 너무 사용할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각이 이등분선 거기에 원에 내접한다? 그럼 진짜 내가 알 수 있는 거 진짜 많으니까 무조건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볼게요. 게다가 얘는 첫 번째 문장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도 줬어요. 사인 법칙까지 완벽하네. 자,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 ABC에서 BAC 이등분선이 원 C와 만나는 점역이 D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이거 있죠? 내가 CD도 이렇게 끄어버리면 요 BD라는 길이랑 CD라는 길이가 같죠? 근데 여기서 얘가 루트 3이래. 얘도 루트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인 것도 아니까 요 한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로 할 수 있죠. 사인 세타분의 루트 3은 2R이니까 2루트 3이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 뭐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 아니면 6분의 5파이죠. 5파이도 생각해줘야 돼. 계속 챙겨줘야 돼. 근데 여기 각 A가 지금 2세타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세타를 6분의 5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180도 넘어가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지? 4차원에서의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세타를 6분의 파이로 생각해야겠죠. 세타는 6분의 파이. 지금 아직 기억도 안 봤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구나. 여기도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은 전체가 3분의 파이니까 요 반대쪽 여기는 3분의 2파이구나. 잠시만, 너무 아는 게 많은데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루트 3이네. 코사인 법칙 쓰면은 요 길이까지 알 수 있네. 그쵸? 저 CB의 길이까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일단 기억 볼게요. 사인에 DBE가 2분의 1이다. DBE가 어딥니까? DBE 여기죠. 요 각을 알 건데 요 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원주각 이용하면 되죠. 원을 내접하는 어떤 점에서 각을 물어보면 항상 걔가 다른 각이랑 똑같은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 호에 대한 각이네. 근데 이 호에 대한 각 내가 여기 6분의 파이네. 알죠? 얘 세타고 그럼 얘도 세타가 되네요. 즉 6분의 파이가 되네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다. 바로 나왔죠. 기억은 참. 기억 참이고요. 니은 봅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게 AB 곱하기 AC 더하기 9다.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 사용하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럼 CB 이렇게 해봅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빼기 2AB 곱하기 AC 곱하기 코사인의 3분의 파이죠. 는 CB 이렇게 되죠. 괜찮죠? CB의 길이 제곱이죠. 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CB의 제곱이 9기만 하면은 니은은 참이죠. 근데 C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반대쪽 삼각형은 두 변이 지금 루트 3, 루트 3인 거 완전히 알고 있으니까 아예 구할 수 있죠. 그럼 반대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씁시다. 이번에 반대쪽에서 CB의 제곱은 루트 3 제곱 더하기 루트 3이니까 6 빼기 6에 코사인의 3분의 2파이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3으로 돼요.
9. 아, CB의 제곱이 9인 거 나왔네. 따라서 미분도 바로 참이 되죠. 괜찮죠? 아, 이렇게 되구나.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한 거 쓰면 다 나오네요. 디귿 봅시다. 이번에는 ABC의 넓이가 BDE의 넓이가 4배가 돼야 돼요. 자, ABC의 넓이는 이 전체 큰 삼각형이죠. BDE의 넓이는 이 초록색 부분이다. 그죠? 저 초록색 부분에 내가 넓이 할 때 요 끼인가 하고 ABAC인 것도 알겠고, 얘도 끼인가 세타를 6분의 파이로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여기 루트 3인 거 아니까 BD의 이 B의 길이만 내가 알면은 제 넓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주인공이고, 요 길이는 좀 애매하다 싶은데 아직 이용 안 한 거 있죠. 저 가계 이등분선인데 비례 관계를 이용 안 했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용 안 했으니까 그거 이용하라는 문제죠. 봅시다. 그럼 내가 묻는 것도 BE의 값의 합이죠. 요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가 3인 거 아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 대 이거도 알파 대 3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K, 그 다음 여기는 3 마이너스 알파 K 이렇게 둘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 K 3 마이너스 알파 K. 그 다음에 삼각형 BDE 넓이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ABC의 넓이 다시 예쁘게 구하면요, 얘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총 4분의 루트 3에다가 K제곱에 알파의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BDE라는 친구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도 4분의 루트 3까지 하고 알파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4배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내가 지금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랑 지금 여기 안에 이미 BDE의 넓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K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4가 돼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4 곱해서 이게 되려면 K제곱에 3 마이너스 알파 얘가 4구나 이거 알아냈죠. 그죠? 근데 지금 K제곱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싶은데 보면요, 여기 니은을 이용합시다. 니은에서 우리가 A, B가 지금 여기서 우리 뭐라 했습니까? AK죠. 알파 K죠. 알파 K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는 3 마이너스 알파죠. 빼기 AB 곱하기 AC는 알파에 3 마이너스 알파에 K 두 개 있으니까 K 제곱 9 요걸 했잖아요. 그죠? 그 알파랑 K에 관한 식을 한 개 더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랑 쟤랑 저 부동이랑 주항이랑 연립하면은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해봅시다. 알겠죠? 얘 풀면요, K제곱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9,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까지 했을 때 9가 나오네요. 그죠? 요거 K제곱 묶고 나머지 싹 다 한 겁니다. 그러면 K제곱에 3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더하기 9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K제곱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 9 이렇게 되나요? 잠시만.
지금 마이너스 3알파, 9알파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3알파 있으니까 마이너스 9알파죠? 계산은 자꾸 바보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죠? 3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저거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초록이랑 분홍이랑 보면요. K제곱의 3 마이너스 알파가 4야. 저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알파에 대한 걸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K제곱은 알파로 표현합시다. K제곱을 3 마이너스 알파분의 4로 한 다음에 저기 대입할게요. 알겠죠? 얘를 대입하면은 저기에 3 마이너스 알파분의 4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3이 3 이렇게 되죠? 그럼 끝났죠? 왜? 3 마이너스 알파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주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4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3은 9 마이너스 3알파니까 풀어주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더하기 12가 9 마이너스 3알파인데 예쁘게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9알파 더하기 3이 0 이렇게 나오죠. 정말 좋죠.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딱 예쁘게 나왔으니까. 근데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두 근이 있다면 그 근이 지금 삼각형 넓이 4개 되게 하는 그 알파잖아요. 우리가 찾는 알파인데 얘 봐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얘가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직 모르잖아. 물론 내가 지금 디귿에서 모든 B2의 값이니까 사실상 두 실근이 있겠지. 하지만 한 번씩 꼭 확인합시다. 얘 지금 판별식 써봐요.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면은 48. 네, 두 식은 같죠? 오케이, 두 식은 같는 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봐. 알파라는 건 길이에요. 그죠? 길이니까 만약에 두 실근을 같더라도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음수는 지금 근으로 내가 설정을 하면 안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항상 여기 기억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실근의 합, 여기 알파 썼으니까 합이 만약에 양수죠.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 4분의 3이니까 양수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둘 다 부호도 똑같고 합이 양수니까 둘 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그까지 체크한 다음에 그렇군. 그럼 두 근이 전부 다 양의 실근이니까 길이로서 내가 답을 적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4분의 9 바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답이 4분의 9인데 디귿의 모든 B의 값의 합이 4분의 9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디귿도 참.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맨날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복습해서 잘 합시다. 그러면 실력이 올라요. 그 기억 니귿은 진짜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힘들어서 찍더라도 확률이 올라가겠죠. 디귿만 찍으면 되니까. 15번 볼게요. 모든 항이 음이 아닌 정수래요. 근데 AN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절반으로 나눌 건데 짝수로 그냥 쓸게요. 짝수거나 0이면 절반으로 나눠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정수가 되겠죠. 짝수를 2로 나눴으니까. 또는 AN이 홀수면요. 하나를 빼서 짝수로 만들어져요. 그 후에 다시 2분의 1로 나누면 걔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정수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계속. 홀수든 짝수는 계속 반으로 줄일 건데 어쨌든 간에 정수로 되게끔 홀수는 1 빼서 반으로 줄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나 조건을 보면요. 수열 AN이 0이 아닌 항의 개수는 5개밖에 없대요. 즉 AN이 1부터 막 100, 200, 300까지 갈 건데 5개 빼고는 싹 다 0이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항이 0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무조건 0이 오죠.
0으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나는 1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조건 때문에. 0이면 계속 0이잖아요. 0의 2분의 1은. 그러면 0이 한 번 나오면 다시 0 못 나오니까 앞에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만 0이 아니고 여섯 번째 항부터는 싹 다 0이어야 되겠죠. 그 경우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쵸?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A1, 2, 3, 4, 5만 있고 얘부터는 싹 다 0이죠. 얘는 0이 안 됩니다. 그죠? 가나 조건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여기서 더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A6부터 딱 0이에요. 그 A6이 0이 되도록 하는 A5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 짝수인데 0이 되려면은 불가능하죠. 2, 4, 6, 80 다 안 되죠. 0이어야 0인데 얘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면 A5가 홀수인데 0이 되려고 하면 A5가 1밖에 안 되죠. 1 빼기 1의 2분의 1이니까. 그럼 A5가 1인 게 자동으로 결정되죠. 자동 결정됩니다. 그렇네. 그럼 이번엔 자, 여기 A5가 자동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A4를 결정해 줄 건데 A4는 두 가지가 있겠죠. 2여가지고 절반에서 1이 됐거나 3이어서 1 빼고 절반에서 1이 됐거나. 그러면 A4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거나 3이겠다. A4는. 그쵸? 그럼 이제 A4가 2였으면 A3은 4였거나 또는 5거나 3이었으면 6이었거나 7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럼 A2는 8, 9 아니면 여기서 10, 11. 되게 상황이 아름답게 나오네. 그쵸? 재밌죠? 아름답게 상황이 나오죠? 그럼 A1이라는 친구는 가장 적은 거는 16부터 가질 수 있고요. 어디까지 가질 수 있을까? 31까지 가질 수 있겠죠. 요런 상황이죠. 그래, 알겠어. 근데 내가 그럼 뭘 택해야 될까? 얘를 만족하도록 택해봐. 10까지 AK가 40T인데 얘 친구는 함정이 있죠. 사실 K는 1부터 200억까지 줬어도 결국에는 1부터 5까지만 더한 게 47이 돼야 되잖아요. 6부터는 싹 다 0이니까. 그래서 이게 10개 항 더했다고 쫄지 말고 5개 더했을 때 47이네. 그러면은 A5가 1인 건 확정이니까 A1부터 A4까지 더했을 때 46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4, 3, 2, 1을 확정시키는지 알겠죠? 노가다 하지 말고 보면요. 자, 이제 요것들 중에 하나 더 해가지고 46이 돼야 돼. 잘 보세요. 처음에 내가 A4를 갈래길로 딱 선택하면은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눠서 넘어갈 수가 없죠. 내가 A4를 2로 택한 순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뭡니까? 2, 5, 11, 23 가질 때죠. 그죠? 이 4개를 더한 값을 넘을 수가 없죠. A4를 2를 택한 순간. 이해했습니까? 이거 4개 더하면 뭐예요? 30, 41. 7에다가 41이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A4를 3으로 택한 순간 가장 작게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3, 6, 12, 24죠. 이거 4개 더하면 뭡니까? 30에 45. 그쵸?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내가 A4를 뭘 택해야 될지 보이죠? 여기서부터 4개 더해가지고 46이 돼야 되는데 내가 A4를 2로 택한 순간 절대로 4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A4는 3을 택해야겠죠. 자동으로 확정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A4는 3이구나. 이렇게 확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 얘 3 확정.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더해서 43이 돼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45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커지면 되니까 이렇게 25 택하면 46이 되네 라고 바로 알 수도 있긴 해요, 사실. 하지만 모른다 치더라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요거 3개 했을 때 43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반으로 싹 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7, 여기서 28 해가지고 A3을 6으로 택하면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네 46이고요. 56이고요. A3을 7로 택하면 가장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값이 49. 잠시만요. 49. 여기는 40 더하기 6이니까 46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3개 더했을 때 43이 돼야 되니까 절대 7은 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3도 6 자동 결정 이렇게 됩니다. 얘도 6이구나. 그럼 이제 A1, A2 더해가지고 37이 돼야 되네. 자, 37이 되려면 이제 여기 당연히 12랑 25 딱 눈에 보이죠? 이제 그냥 12랑 25 이렇게 택하면 됩니다. 그럼 A1이 25인 거 바로 알겠죠? 물론 여기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에서도 또 반으로 가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A1이 25고 얘가 12구나. 그리고 A5는 1이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A1 더하기 A5 1 더하기 25 26 이렇게 그냥 택하면 됩니다. 괜찮죠? 간단한 수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8, 19, 20, 21, 22를 하기 전에 10분 쉬고 1시부터 주간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